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2월 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예, 이번 겨울 들어서 이제 가장 추운 날씨 같은데요. 다들 퇴근길에 조심히 퇴근하시고요. 오늘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어제 미국 장이 그래도 이제 약세 마감했지만 그래도 밑꼬리를 그리면서 양봉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라는 정말 그 경제 후생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제 이제 증시를 좀 충격 파동을 만들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추세를 바꾸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또 이제 거기에 비켜 있는 종목들은 빠른 시세적 복원력을 가질 것이다 해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재빠르게 좀 전개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바이오 업종이 도드라지게 오늘 반등을 주도하는 명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로봇, 엔터, 뷰티 중심으로 강한 기조의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그 바이오 기업 중에서 알테오젠의 이제 제3자 유증이죠. 소식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랄까요, 그 공시로만 그 조회 공시로만 나오던 이제 어느 정도 여유권 다 퍼지고 있었고요. 그만큼 이제 투자할 어떤 기관들을 이제 모집한 데 있어가지고 값은 뭐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또 미국 기업 중에서는 팔란티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데요. 올해 이제 글로벌 주도주는 테슬라와 팔란티어입니다. 그 두 개 기업 중에서 특히나 이제 팔란티어는 정말 AI 시대에 엄청난 어떤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이번에 또 실적적인 부분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짚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2.2%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도 평소보다는 좀 늘었어요. 예. 코스피가 10조, 코스닥이 8.2조. 어제랑은 뭐 완전 상반되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코스피 거의 한 700 종목 상승, 또 코스닥도 1300 종목 상승. 그리고 수급 쪽으로는 뭐 코스피도 이제 외국기관 순매수 하긴 했지만 특히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3,700억을 순매수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선물도 외국인들이 5,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매수도 있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있었고, 또 엔터 쪽에 대한 매수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가 강했는데요.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수급은 집중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관세 영향이 비껴 있는 쪽으로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 구도는 뭐 전체 종목으로 한번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3% 반등을 하면서 뭐 추세를 돌렸다 이런 부분보다는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보합, LG엔솔 2차전지는 오늘 좀 대장주인데 1% 약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 상승이니까 시장보다는 강하지 못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을 받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은 최근에 시세가 좀 부진한 형태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을 보더라도 알테오젠 중심, 또 리가캠 바이오, 또 휴젤 파마 리서치 같은 뷰티 관련된 기업들, 펩트론, 루닛 8%, 뭐 SM이라든지 JYP 엔터 이런 엔터 플랫폼 쪽으로도 강한 기조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브도 2%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 완전 돌파하고 추세 상승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내용부터 체크를 해보죠. 알테오젠이 지금 장 마감 그 시간의 거래 4% 상승 중에 있네요. 1550억 3자 유증이다.
뭐에 돈을 쓸 거냐? 생산 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 조달. 시총의 이제 1% 미만으로 이제 발행을 했기 때문에 희석 요인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는 좀 신속하게 이런 어떤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테오젠이 보고서 발행한 부분을 빠르게 이제 전달을 드려서 시간 내로도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를 드렸고요. 발행 비율은 이제 시총 대비 한 1% 수준이고요. 투자사를 보면 우리가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줄 세웠다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명단에 좀 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금은 결국 이제 성장의 발판이고 또 알테오젠이 나아가는 어떤 방향이 명확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장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국내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산다면 알테오젠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구간이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했죠. 중기 매물대 라인을 소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요. 그리고 중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재차 이제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이 부근에 뭐 저항은 한번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추세를 상승하는 어떤 흐름을 꺾기에는 어려운 정도의 이제 펀더멘털 어떤 방향성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올해 이제 신고가의 흐름을 내는 게 상당히 명확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K바이오의 어떤 흐름들, 특히나 이제 업종적으로도 제가 이제 관세 영향에서 비껴 있는 쪽, 예, 상승 추세의 흐름을 내고 있는 주요 업종 중에 유일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비중을 갖고 있는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헬스케어 업종이 이렇게 중장기적 우상향 정배열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지수랑 대비하면 명확히 차이가 나죠.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이런 상태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명확한 우상향 주도하는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력이 강할 업종이 또 이제 로봇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는 신고가를 지속하는 흐름으로 9.8% 상승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가 또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들, 최근에 또 하이젠 R&M 같은 경우도 상승의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SPG 같은 기업도 지속적으로 장기평 돌파 후 우상향 기조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뇌수술 로봇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죠. 장기평 돌파 이후 우상향의 흐름을 명확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뷰티 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APL 같은 경우도 7% 상승하면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반등 흐름. 파마 리서치, TNL, 신고가 위치 부근 혹은 신고가 내는 모습들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휴젤도 마찬가지고 2.7% 장기 평선 지지하는 패턴들 나와줬고요. 바이오 쪽에 리그캔 바이오도 5% 상승하는 흐름들, 루닛도 아까 체크드렸지만 8% 상승으로 계속적인 지지, 펩트론, 유한영양 모두 이제 유망 바이오 주식들은 우상향입니다. ABL 바이오도 2% 상승, 큐로셀도 3.86% 상승하고 있고 하놀 바이오 바마도 3%, 셀트론도 0.8% 상승했고요. 삼성 바이오도 2% 조정을 오늘은 좀 받았네요. 그리고 미국 기업 아까 체크드렸지만 팔란티어, 팔란티어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화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장 전에 1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주가가 뭐 올라간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AI 영역은 결국은 지금 펀더멘털 방향이 명확하게 잡혀가고 있는 핵심적 이제 트렌드다. 이게 이제 명확히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주도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무지막지한 또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팔란티라는 기업을 제가 여기
예, 팬딩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을 제가 커버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해외 주식 분석 쭉 이렇게 드리고 있고,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드리고 있고요. 예, 팔란트의 이제 주주 소환이라든지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컴콜 중에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AI 문화와 방식을 수출할 것이다. 결국 팔란티어가 하는 일은 우리의 문화와 방식을 수출하는 것이며, 특히 미국 내 기업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LMM의 범용적인 측면을 기업만의 비밀과 접목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비밀까지도 활용하는 것이다. 좀 어렵죠? 예.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기업을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음. 팔란티라는 기업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팔란티어의 기업 내용을 좀 쉽게 좀 풀어 썼는데요. 여러 조직, 정부나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좀 아리까리하죠? 네.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AI 에이전트로 대비되는 겁니다. 팔란티어의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 이게 팔란티어가 조직 내 데이터, 규칙, 결정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온톨로지라고 부른다. 이 기업 내부에는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규정 규칙이 있고, 어떤 업무 프로세스부터 해가지고 그 결정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조금 분산화돼 있거나 이제 뭐랄까 좀 그 나눠져 있고, 예, 연결 지으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또 빠른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또 아주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안 돼 있죠. 그걸 이제 AI랑 또 접목시키면 정말 그 최고의 의사결정,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팔란티아는 이제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이제 만든 셈인데요. 부서마다 따로 관리하던 고객, 주문, 재고 등 모든 정보를 하나의 틀에 담아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줌. 네. 이 정도면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온톨로지가 주는 이점으로는 결국 흩어져 있던 정보를 모아서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서 간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을 줄여준다. 예, 회사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시겠죠? 아니면 이제 좀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에 임원이라든지 대표분들은 분명 이게 어떤 부분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해 두어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를 나중에도 쉽게 추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 전체가 동일한 기준과 데이터를 공유해서 협업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정보를 재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대응 시간이 단축된다. 업무 프로세스가 명확해져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AI와의 연결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를 통해 정리된 데이터는 AI 모델이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된다. 팔란티어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AI 기능, 예측 분석, 최적화 등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 AI 혁명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단순 데이터 정리 툴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은 많잖아요, 사실. 조직이 AI를 실제 현장에 도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거죠. 정부, 군, 대기업 같은 규모가 큰 곳에서도 복잡한 보안이나 규제를 지키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미래기술 혁신의 핵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부분의 기업이 이 기업의 기술을 쓰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팔란티어는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으로 조직 내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고 이를 기반으로 AI가 성공적으로 적용되도록 돕는 회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AI가 AI 우리 적용해야지, 우리 회사 적용해야지 하지만 제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어디 부분을 적용하고 어디 부분을 이용하고 어디 부분을 잊고 어디 부분을 또 효율화시키고, 예, 이걸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돕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많은 조직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현실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생성형 AI들이 개발 중인데 그 AI 툴들이 있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고 그 AI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서에 어떤 형식으로 AI를 사용하고 그게 어떻게 중앙으로 통합이 되고 그 중앙에서 그 많은 AI 사용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상상을 해보시면요. 여기서 팔란티어라는 이 센터가 있다면, 이런 센터가 있다면 모든 게 구조화돼서 AI 효율에 날개를 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효율적인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테슬라 같은 기업을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처럼,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조직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테슬라 같이 운영되고 싶겠죠? 최고의 기업의 그런 어떤 프로세스와 역량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싶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그 모든 기업 운영의 노하우, 과정들, 프로세스,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정보 통합력, 이런 것들을 복제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런 어떤 강세 흐름을 보이는 거는 이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기업도 뭐 관세 영향, 뭐 금리가 이제 뭐랄까요, 생각보다 빨리 안 내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런 기업들은 그대로 갑니다. 테슬라, 뭐 로블록스, 뭐 엔비디아, 노이즈 있어도 갑니다. 세일스포스, 브로드컴, 넷플릭스도 그냥 가죠. 메타 플랫폼스 신고가, 레딧도 신고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명확히 시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알테오젠과 팔란티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내용을 꾸준히 커버링하면서 세상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들, 바이오의 중심에 뭐 알테오젠이 있고 AI 중심에 뭐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든 뭐 국내 시장이든 업종의 핵심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그런 종목에만 집중 투자를 하면 되는 그런 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바이오 장사다 하면 우르르 중소형주들도 나중에는 막 몇 배씩 급등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왜 과거같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저는 명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하고 다른 거는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이 결국 이제 유동성에 대한 크기를 과거랑 다르게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가장 밑단의 투기적인 어떤 그 종목들까지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기업들의 큰 손들도 집중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한 달 정도 됐죠. 나눔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저희 또 나눔인사이트 가입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느냐, 어떤 분야와 어떤 종목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생각보다 그 해외 주식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셀트리온의 투자, 이제 설문, 참여를 하신 분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문해 주셨는데요. 161분이 설문에 참여를 해 주셨고, 그 중에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119분입니다.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많은 또 바이오 종목 내지는 또 글로벌 기업들도 같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 테슬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가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양하게 또 바이오 종목들과 미국 기업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를 또 보유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47분 정도. 리가켄 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은 셀트리온도 동시에 보유하는 확률이 매우 높죠. 예. 그리고 생각보다 또 미국 기업 중에서는 조비 에비에이션을 갖고 계신 비율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는 로보티즈를 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리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최근에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리가캠은 그래도 세 종목은 동시에 보유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네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18분 이렇게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는 꾸준히 커버링을 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이제 글로벌 주도주죠. 49분 설문조사한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테슬라를 보유하신 분들은 또 해외 다른 기업들도 많이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조비, 에비에이션 공통적으로 주로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엔비디아도 이렇게 좀 갖고 계시고요. 또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중심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분배를 하면서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암호화폐 요 세 가지 자산군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 94분, 161분 설문조사했는데 94분. 그래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도 큰 암호화폐 시총 그래도 한 10위권 안에 드는 코인들, 5위권이죠.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정도, 요 정도에서 꽤 적지 않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쪽도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높이는 분야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자산군에서 한 축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제 성격을 지니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치가 상승합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하락을 맞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 자산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화폐들 있죠.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다른 어떤 화폐들은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성장하는 자산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주식들, 미국의 AI 기반의 주식들, 혹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 이런 것들이 성장 상승하는 장기적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죠. 오늘 짚어봤던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짜면 분명 높은 수익률을 장기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눔인사이트에 제가 이제 로봇 그 스터디를 이제 2월 9일 날 개최합니다. 제가 진행하진 않고요. 저번에 이제 전고체 전지를 진행하셨던 엔지니어 TV 전문가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2월 9일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로봇 산업은 뭐 여러분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보셨을 거고, 테슬라 로봇도 보셨을 거고, 테슬라가 이제 올해 한 10,000대 정도 양산 체제를 갖춘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죠. 뭐 앞으로 이제 연간 100만 대 생산할 것이다. 예. 뭐 로봇의 수가 30년 안에는 인건보다 많아질 것이다. 진짜 그렇죠. 예,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가 지금이 이제 초기 지점입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그렇고 이 트렌드의 흐름도 초기 지점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글로벌 밸류 체인들에 대한 분석까지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번 주에 좀 진행을 하고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가치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조심히 퇴근하시고 심박산도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